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네,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독설라이트. guessing. I got a 저는 God complex. Haters love to 연휴가 hate, but I 시작이 never 됐는데 feel pressed. Gotta love 뭐 연휴에도 변함없이 독설 라이트는 계속됩니다. 저는 뭐 연휴 기간 내내 원래 방송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화요일 독설 데이트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예약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뭐 연휴 첫날이 시작이 됐는데 또 고향 방문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댁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아무쪼록 풍요롭고 마음 넉넉한 한가위가 되기를 멀리서 기원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그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도 성수기? 대목이니까 그 펜션 예약률은 뭐 평소보다는 많은 편이긴 한데 뭐 예전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경기도 안 좋고 상황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펜션 예약률이 뭐 예년만은 못합니다. 그래도 아주 뭐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조금 아쉬운 정도 상황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 여행은 지금 물론 뭐 해외 그 여행 비용이 뭐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어 가지고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이 뭐 많아지는 거는 뭐 일반적인 이제 추세인 건 맞긴 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야, 이건 돈 많은 사람들은 연휴 많이 맞이해 가지고 해외여행 가고 돈 없는 분들은 아예 뭐 국내에서 펜션 한번 놀러 와 가지고 하루 정도 쉴 정도의 여유도 없구나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빈익빈 부익부 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더 여유가 생기고 없는 사람들은 허리띠 졸라맬 허리도 없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야죠. 뭐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국내에서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래야 되는데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숫자가 늘어나는데 국내에서 여행하시는 분들은 줄어든다. 뭐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이제 더 여유가 있는 것이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뭐 국내에서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있구나. 그런 거 보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뭐 제 펜션 운영이 예년만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씁쓸한 것은 진짜 없는 사람들은 하루 정도 시간 내 가지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없구나. 대한민국 갈수록 이 빈익빈 부익부의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구나. 뭐 이런 거 느끼면서 좀 뭐 씁쓸한 저 개인적으로는 뭐 하루였습니다. 오늘 아무튼 뭐 그래도요. 아무리 우리가 뭐 돈이 없지 뭐 가오가 없습니까? 그 영화 베테랑 2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 뭐 저도 재밌게 봤는데 1편은 2편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보신 분들 보니까 평이 막 좀 엇갈리더라고. 조금 뭐 1편에 비해서는 좀 진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락성 면에서는 뭐 1편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메시지 면에서는 좀 강해진 뭐 이런 영화가 나온 모양인데 그 영화에 뭐 하여튼 유명한 대사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참 멋진 대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돈이 없어도요, 가오를 잃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돈은 없어도 돼요. 뭐,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남들만큼 살려고 하니까, 그게 그냥, 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돈 없어도 그냥 사라지더라고. 난 살아보니까. 돈 없는 걸로 따지면은 뭐 제가 대한민국에서 하위 10% 안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뭐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뭐 사는 게 뭐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가오가 없으면은 사는 게 하여튼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가위를 맞이해서 우리가 비록 돈은 없지만 그렇다고 가오까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뭐 가족분들 만나도 기죽지 마시고 또 명절 때 이렇게 만나면은 또 장가 못 가는 사람들은 또 결혼 못하면 너는 언제 결혼하느냐 뭐 여기 저희 최한옥 TV 시청자분들은 뭐 그런 연령대가 많지는 않으신데 그 가오 상하는 이런 얘기들을 뭐 친척분들이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씨발. 야 조스나 까세요 오늘.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살았어요. 20대 때 20대 30대 때 뭐 저도 뭐 그 살아온 것에 비해서는 뭐 결혼이 늦었던 건 아닌데 제가 30살 정도에 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세대 때는 조금 늦은 편이었는데 뭐 일반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늦은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뭐 집불도 없이 진짜 결혼했습니다. 불알 두 쪽만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불알 두 쪽과 사랑만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또 살아보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렇게 말은 제가 뭐 멋들어지게 하지만은 돈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 예? 인생이 피곤해지더라고요. 예. 사랑하며 나누자님. 나도 없지만 나누고 살아가야 가오가 살죠. 이거 돈도 있으시고 가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슈퍼챗을 그냥 세게 쏴주시네. 약간 뭐 저도 하여튼 뭐 혼자 살게 됐는데 막상 또 막상 사랑만으로 못 살더라고. 뭐 농담이고요. 예. 그런데도 전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거 하나는 제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집불도 없지만 어디 가서 기죽고 안 삽니다. 지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척하는 새끼들 많은데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뭐 이 방송도 그렇죠. 제가 남들 뭐 구독자가 뭐 10만이니 20만이니 뭐 어쩌니 저쩌니 뭐 그러는데 뭐 신경 안 써요. 예. 듣기 싫으면 꺼져 그러잖아. 구독 취소를 권유하는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저는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지론이어서 이 명절 때 되면은 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아요. 가족들끼리 모이면은 그거 씨발 아주 족 같은 가족들이 있어요. 뭐 채널 TV는 원래 이제 그런 방송이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뭐 생활적인 이슈에 대해서 저의 어떤 생각이나 뭐 그런 걸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 사람은 뭐 정치적으로는 좀 센 사람인데 생활적으로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모르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생활도 똑같습니다. 제 정치적인 입장이나 생활도 똑같아요. 가족도 족 같으면 족 같은 거야 저는. 예. 그래요. 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래갖고 가족들도 저한테 쓴소리 뭐 싫은 소리 하면은요 그냥 저는 족 가세요 합니다. 예. 그냥 조스나 까세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좀 배짱을 가지고 한번 사시는 것도 어떨까? 예. 김순영님 당당하게 살아온 가오 잡는 1인 아우슈바. 예. 우리 김순영님도 당당하게 살아오신 모양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평생 왜 눈치 보면서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됩니까? 내 꼴리는 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뭐 명절 때 뭐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다 까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앞으로 연휴 오늘 시작된 거죠? 연휴가 수요일까지니까 앞으로 5일 정도 5일이지 4일 정도 남았구나. 오늘 이제 다 지났으니까 4일 정도 연휴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연휴 동안은 좋은 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좋은 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뭐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저는요 이것도 오늘 어머니랑 이제 그 저녁 식사하면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제사 뭐 차례 성묘 뭐 이런 거 없애버린 지가 한 20년 됩니다. 뭐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런 걸 왜 해야 되냐고. 그걸 없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차례를 지내고, 뭐 성묘를 하고, 명절 때가 되면 조상들을 기억하는 거는,
조상분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 결혼하고 보니까, 아니, 명절 때만 되면 뭐 여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니, 조상님들을 사랑하고자, 우리가 조상님들을 기억하고자 차례를 지내는 건데, 조상을 욕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그걸 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죠, 이런 게. 아니, 차례를 지내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 조상님들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들, 뭐, 할아버지, 뭐, 우리 하여튼 선조들을 기억을 하고, 이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차례를 지내는 건데, 아니, 이걸 하려면 짜증이 나는 거야. 뭐, 제사상 차리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목적은, 조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랑하려고 차례를 지내는 건데, 오히려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조상이 왜 있는 거야? 뭐 이런 분위기가 되더라고. 그럼 이럴 거면 할 이유가 없지.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닌데. 그래갖고 제가 그냥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안 하고. 예. 아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명절 때. 즐거운 명절 때. 그러니까, 아니, 기분 좋게 차리는 건 괜찮아요. 기분 좋게 나는 조상님을 너무 기억하고 싶어. 그래서 생전에, 뭐, 좋아하시던 음식, 뭐, 좋아하시는 뭐, 것들을, 차려놓고, 뭐,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추억하고 기억하는 거야. 뭐, 좋은 일이지. 근데 그건 기분 좋게 해야 좋은 일이지. 근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그랬더니 아주 명절이 즐거워지더라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게 되면 아무래도 돌아가신 분들, 회고도 하게 되고, 뭐 즐거운 얘기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명절의 의미가 살더라고. 그래서 그런 옛날, 낡은, 사고방식을 우리가 탈피하면은, 뭐 얼마든지 뭐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하여튼 시작을 했는데 명절이니까 뭐 사실 오늘 뭐 방송할 것도 없어요. 예. 이재명 대표 오늘 뭐 그냥 시장 계양에 있는 시장 가셔가지고 장 보시고 뭐 이런 거 좀 뉴스 있고 뭐 별것도 없더라고. 저도 오늘 뭐 쥐어 짜내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되나 오늘 하루 종일 뭐 시킨 했는데 하기는 하기로 했으니까 또 약속은 지켜야 되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제가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절 편안하고 즐겁게 보내시라. 앞으로 연휴 4일 정도 남았는데 괜히 가족들 만나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 족같은 소리 하는 가족들은 만날 필요도 없어요. 이건 제 말이 맞습니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사람들 있잖아. 명절 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도 마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라고. 덕담 한 말씀. 이게 덕담인가? 뭔지 모르겠네 나도. 예. 미아님 아무 말 대잔치.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열었으니까 뭐 말은 해야 될 것 같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프닝은 본격적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고 독설 라이트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뭐 연휴인데도 또 많이 오셨어요. 뭐하러 많이 왔어? 할 것도 없는데 볼 거 없어 가요. 씨발. 가족들하고 보내. 보지 마. 난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사실 지금 하기 싫어. 그냥 오늘 끝낼까요? 이 정도 하고. 가세요. 왜 여기 와서 이 방송 보고 있어? 연휴 때 가족들하고 보내야지. 자,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고 독설 라이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채평 한잔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 과연 채평은 한잔을 했을까 안 했을까? 물론 했겠죠. 제가 웬만하면 한잔 안 하고 그럼 오늘 연휴 첫 시작이고 방송하는 데도 없는데 저라도 제정신으로 방송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정말 금욕 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다지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문제가 좀 있어요. 어? 이게 저녁을 너무 이렇게 참 맛있게 해주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육회를 또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육회인데, 응? 그래도 저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연휴 시작부터 술을 먹고 방송을 시작을 하면은, 이게 연휴 내내 내가 술을 먹고 방송을 하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데, 그냥 제가 이제 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육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는가. 경남도민님. 가족들과 추석 보내는 건 월요일부터 주말은 최평 방송 시청. 이번에는 이제 추석날이 좀 뒤에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 고향 안 내려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육회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닌가. 응? 그렇잖아요. 육회 입장에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입장이 아닌 육회의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이런 좋은 음식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상위에 올라왔는데 술을 안 마신다. 그럼 내가 육회가 아닌가? 나는 뭘까? 나는 홍어회인가? 뭐 이런 자괴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육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갖고 제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한 잔만 해야 되겠다. 육회에 대한 예의를 갖추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한 잔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한 잔으로 끝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보에 한 병 정도 깔끔하게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오프닝부터 횡설수설 분위기인데 명절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셔야죠. 뭐 횡설수설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무슨 뭐 대단히 뭐 깊이 있는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깊이 있는 얘기 있다 지금. 평소에 안 하던 얘기를 오늘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북한 관련된 이슈가 뭐 아주 센 게 터졌는데 이거는 뭐 다른 방송에서는 뭐 들을 수 없는 얘기고 제가 또 이쪽으로 전문가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얘기는 오늘 좀 진지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휴니까 이해를 해주십사. 뭐 제가 뭐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자, 여론조사 좀 원래 이제 명절 때 되면 여론조사 몇 가지 나오죠. MBC에서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서 이거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20%대로 그래서 MBC 여론조사에서 26% 지지율이 나왔어요. 자람 18, 매우 자람 7%. 그러니까 매우 자람이 뭐 7%면은 이거는 거의 망가지기 직전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MBC 여론조사에서는 이전에 30%대가 유지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26%니까요. 뭐 갤럽 여론조사하고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연령별로 보시면은요. 18세부터 60대까지, 69세까지 만장일치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낮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52%. 뭐 여기도 이제 부정평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형국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금자 어르신들의 기대서 연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금자 어르신들은 이제 매년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연령별 국정운영평가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50대 40대에서 부정평가가 이제 제일 높았는데 지금 2030 MZ세대가 완전히 등을 돌렸죠. 16, 13. 40대는 원래 이제 그 진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40, 50대가 이게 흥미로운 거는 50대. 야, 50대가 이게 지금
가장 그 386과 X세대가 겹쳐 있는 이런 연령대여서 진보 성향이 이제 가장 강한 것으로 그동안 여론조사를 해보면 계속 그런 지표가 나왔는데 지금 50대가 30대, 20대에 뒤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 이제 저기 최한욱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다수가 한 45세에서 65세 사이가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50대가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씨발, 이거 무슨 개망신이야? 응? 20대가 16%가 나왔는데, 긍정평가가, 50대가 22%가 나왔어요. 이게 뭐, 왜들 이러고 살지, 진짜? 쪽팔리게? 다 죽어야 돼. 50대도 죽어야 돼. 이 정도면 정금자랑 다름이 없어요. 20, 30대 애들보다도 이게 지금 더 많이 나오면 이걸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지금. 애들 볼 낯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낮아야지, 우리가 지금, 한 10% 정도 나와야 돼, 10%. 20대, 30대가 지금 16%가 나왔는데, 우리가 22%, 50대가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용돈 주세요, 애들한테. 창피하잖아. 용돈 줘, 용돈. 이번 명절 때. 그냥 세배하라 그래요. 원래 한가위 때 세배하는 건 아닌데, 그냥 세배하라 그래. 쪽팔리잖아. 예, 지금 2030, 이번에, 조카들, 아이들 오시면은 용돈 많이 주세요. 잘하고 있어, 지금. 지역별로 보면은요, 예, TK 지역에서도 긍정이 38%에, 불과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갤럽 여론조사 분석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지지층도 이제 붕괴가 되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요 이제 갤럽 여론조사 나왔던 거, 역대 최저치 20%까지.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10%대가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탄핵, 국민은 사실상 탄핵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게 더 재밌어요. 남은 임기, 국정 운영 기대감 됐는데,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있겠냐, 없겠냐. 앞으로 나아지겠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31%가, 예, 무려 11%가 떨어졌습니다. 작년 9월 27일에 한 여론조사보다, 예, 무려 11%. 작년 추석 때보다 11%가 떨어진 거죠. 기대할 게 없다. 예, 이런 거고요. 국민의힘 지지도, 정당 지지율, 예, 국민의힘 33, 민주당 30. 뭐 이렇게 보니까, 마치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뭐 높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조국혁 신당 때문에 그래요. 조국혁 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민주진보 진영 그 지지율을 나눠먹는 형국이기 때문에, 마치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앞서는 것 같은, 이런 뭐 착시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조국혁 신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치면 41%가 나오죠. 예, 그럼 국민의힘은 33%니까 오차범위 밖에서, 예,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진보 진영이 앞서는 이런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왜 아직도 국민의힘이 앞서? 예, 이런 뭐 착각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 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예, 이재명 대표, 29%, 예, 한동훈, 18%, 홍준표 6, 오세훈 5, 조국 5 이렇게 됩니다. 조국과 이재명이 이제 30대 5니까요. 29대 5니까 그 뭐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조국 대표 제가 일부러 이제 족 가는 것도 있는데 뭐 제 방송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재밌으니까 까는 거지. 조국이 이재명의 무슨 뭐 경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뭐 조국을 견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웃기니까 재밌어서 까는 거야. 예. 그리고 까면은 시청률이 잘 나오더라고. 뭐 그래서 까는 거지. 조국이 크면은 이재명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럼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뭐 방송에서 조국 대표를 까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짓이 웃겨가지고. 그냥 찐따 같아서.
그럼 또 그러네. 찐따를 또 그렇게 까고 약 올리고 그런 거는 조금 부도덕한 행위긴 한데, 예. 그런 것이지, 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셔도 29대 5니까요. 뭐, 이 조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까지 마. 그냥 저는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오늘 또 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러니까 까면 시청률이 잘 나오거든. 그 연휴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조 까는 게 잘 나오니까 그냥 그래서 까는 거예요. 그 저도 뭐 방송인이고 유튜버인데 방송인들은 시청률의 노예예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러잖아.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방송하는 거고 시청률이 많이 나와야 뭐 돈도 많이 버는 거고 그러니까 시청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지 방송쟁이들은. 그래서 까는 거야 그냥 조국은. 이상하게 족하면 시청률이 잘 나오더라고. 제가 그래가 중간에 실험을 해봐갖고 요즘에 시청률 잘 나오잖아요. 제가 막 뭐 동접이 막 3천, 4천 막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방송들하고 비교하면은 저 시청률이 잘 나오는 편이죠 지금. 그리고 뭐 구독자 수에 비하면 구독자가 이제 뭐 3만 3천 정도 되는 이런 채널에서 뭐 동접자가 4천씩 나오는 건 반칙이지 사실은. 그만큼 제가 이제 탁월한 방송인이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아니 그래갖고 이게 조국을 까니까 시청률이 잘 나오나? 그리고 조국을 한번 안 까봤어요. 조국과 조국혁신당을 안 까면 혹시 시청률이 안 나오나? 안 나오더라고. 안 나와요. 응? 그리고 조 까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방송쟁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냥 조 까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까는 거지. 뭐 조국이 이재명을 뭐 위협을 하고 견제를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5%인데 5%. 응? 지금 보수 진영 나머지 후보들 다 합쳐야 이재명 후보 이제 지지율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 한동훈은 뭐 급격히 하락세로 가고 있다. 쫄바지 사장이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한동훈은 차기 대선 주자로서 과연 국민의힘에서 승산이 있을지 이런 게 뭐 우려까지 제가 할 일은 아닌데 뭐 그런 상황이고요. 김건희 특검 찬성이 62%, 거부권 남용한다 59%. 그래서 뭐 국민의 62%가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역시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검을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죠. 최혜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죠. 61%가 찬성을 하는. 그러니까 그냥 정금자 빼놓고는 다 지금 특검을 찬성하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흥미로운 거는 TK 지역 대구 경북에서도 찬성이 50 반대가 38로 국민의힘의 그냥 그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정금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TK에서도 지금 특검 찬성률이 더 높다라는 거 이런 걸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문제죠. 방송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이 53, 반대가 25.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요. 정당한 권한 행사다가 32, 권한 남용이다가 59, 뭐 이러니까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친일 외교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감한다가 60%, 공감하지 않는다가 34%.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 급격히 일단 국민들이 급격히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거 뭐 확인이 되시는 것 같아요. 확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뭐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화면이 조금 이상한데 오늘 그냥 해야 되겠네요. 자, 여론조사 재밌는 게 하나 더 나와가지고요. 요거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오늘 한 여론조사예요. 추석 연휴 초대 희망 정치인 1위 이재명. 이게 뭐냐면 추석 연휴 때 초대하고 싶은 정치인이 누구냐라는 이런 뭐 명절 컨셉으로 재밌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위가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은 초대를 하고 싶다 우리 집에. 이런 거죠. 그래서 29.3%가 나왔고요. 한동훈 초대하고 싶다.
19.5%. 조국을 초대하겠다. 15.3%. 윤석열 12.0%. 그 다음에 이준석 7.2%.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부르겠다. 10.8%. 이렇게 나왔습니다. 권역별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높은 지역이 서울에서 의외로 낮네요. 이거 서울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좀 민주당에서 요즘 서울 공략이 좀 실패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29.3%가 나왔는데 서울에서 24%가 나왔으니까요. 5% 정도 격차가 나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교육감 선거도 있는데 약간 지금 논란도 있죠. 그 강노현 후보 출마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강노현 후보 측 간에 약간 긴장 관계가 있는데 어쨌건 서울에서 조금 뭐 판을 좀 뒤집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경기, 대전, 세종, 충청, 그 다음에 호남, 호남에서 또 생각보다 좀 낮네요. 예. 기대보다는 호남에서 좀 낮습니다. 39.4%니까요. 그 다음에 조국이 꽤 높죠? 25.3%. 예. 호남 쪽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은 뭐 당연히 21.5%로 대구 경북과 서울이 큰 차이가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흥미로운 건 부울경이죠. 부울경에서 29.8%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은 그런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과 서울에서 뭔가 좀 흐름을 바꿔야 되는 이런 좀 문제가 있고요. 연령별로 보면은 20대 25%, 30대 30.2%, 40대 35%, 50대 32.2%, 60대 26%, 70대 25.5%인데 20대가 아직 좀 낮죠. 20대가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30대는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보다 높은,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20대가 뭐 대선 때보다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낮은 것. 예. 20대 공략하는 문제 이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뉴진스 문제 관련해서 한번 방송을 해서 한번 언급을 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 뒤로 이제 뭐 제보를 주신 분들도 있고 의견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 뉴진스 문제 뭐 누가 옳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최평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는 게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좀 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뉴진스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방시혁과 민희진의 싸움으로 대부분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뭐 그건 맞아요. 민희진과 방시혁이 그 경영권 다툼이 난 건 맞는데 지금부터는 좀 판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서 본인들 입장을 얘기를 했죠. 우리들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뉴진스 멤버들 이제 10대에서 뭐 제가 제일 어린 친구가 15살인가요? 16살인가 그렇고 제일 나이가 많은 친구가 20살 정도가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대자본가예요. 방시혁이.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뭐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2조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유진스가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긴 했지만은 2조 원대 자산가하고 그것도 전속 계약이 되어 있는, 전속 계약이 말이 전속 계약이지 노예 계약이 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대표하고 맞짱을 뜬다? 저는 이게 재밌어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이 어린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라 이럴까요? 아니요, 알 거 다 알아요. 16, 20살 정도 되면. 저는 20살 때 대한민국 들러업자고 노태우 정권 뭐 타도 퇴진 뭐 이러고 화염병 던졌는데 그럼 제가 좆도 모르고 그렇게 했나? 20살 때?
우리도 어쩌면 기성세대가 돼 있는지도 몰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살 때, 16살 때 그냥 등신이었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어른들이 시키면 그냥 그대로 했어요? 그냥 미니진이 가스라이팅 하니까 그냥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쫓아가는 거야? 자, 이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게 기성세대의 꼰대 정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20대 때 한번 생각을 해봐. 기성세대가 우리를 그렇게 봤어. 근데 우리 어떻게 했어요? 족가세요 그러고 화염병 들고 쇠파이프 들고 나가서 씨발 나라 들러 엎었잖아. 저는 오히려 불만이요. 지금 20대 애들 왜 우리 때처럼 못하지? 20대는 기성질서, 기성세대에 대해서 무조건 들이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사회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야. 기성세대는 보수적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고 20, 30대는 기성세대에 들이받아줘야 돼. 그래서 사회의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진보 커뮤니티나 그 다음에 우리 진보적인 시청자분들 이렇게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 일관적으로 어떤 태도가 있냐면은 미니즈리건 방시혁이건 유진스를 이용한다는 거야. 어린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꼰대 마인드라니까 애들이 왜 아무것도 몰라. 춘향이는 16살에 이몽룡이랑 떡을 치고, 예? 변학도 하고, 변사도 하고 들이받았어요. 사랑을 위해서. 근데 춘향이 나이가 몇 살인데, 16인가 그래요.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로미오와 줄리엣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16인가 17인가 그래. 그게 1600년대인가 그렇습니다. 1600년대에 이 10대 어린 것들이 떡을 치고 무슨 사랑을 한다고 독약 마시고 같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게. 알 거 다 알아. 뭘 몰라. 우리 유관순 열사는 17입니까 16입니까? 나라를 지키자고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장렬히 산화를 했어요. 응? 뉴진스 애들도 알 거 다 알아. 근데 왜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애들을 보냐고. 저는요, 이거 그냥, 오늘 그냥 명절 특집이니까 얘기 나온 김에, 요거 이제 정치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유진스 애들이, 닦아놓고 방시혁한테 줄 서면 되지. 미니진이 이기건 방시혁이 이기건, 예? 이제 아무데나 줄 서가지고 돈이나 벌고 월드스타 돼가지고 그냥 방시혁한테 붙으면은 그냥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평생 무슨 돈 걱정하고 살 애들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 떠나서 저는 미니진이 옳은지 방시혁이 옳은지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제가 연예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미니진을 대표로 복귀시켜라 25일까지. 그리고 방시혁한테 들이받았어. 지금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예요. 방시혁이. 방시혁보다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6, 20살짜리 이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 어린애들이 3조 원 지금 주가 폭락했어요. 유진스 사태 때문에 한 9천억 날렸대. 비용신. 그걸 왜 그 짓거리를 하는지를 난 모르겠어. 무슨 질투심 때문에 그러는지. 주가 떨어져가지고 9천억이 올해 날라갔어요. 방시혁이. 물론 또 나중에 올라가면 다 회복되겠지만은 위약금이 3천억이라는데 날려먹은 게 9천억이야. 민키님 과즙수지? 과즙세연. 미국 가가지고 방시혁이랑 그 사진 찍힌 또 20대 여자친구가 있잖아. 이거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 과즙세연이라는 친구하고, 본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성관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제 그 취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20대 친구가, 그 방시혁이 저랑 동갑일 거예요, 아마?
예, 제가 이제 54살이니까 20대 그 참 그 아리따운 젊은 친구가 그 방시혁하고 그렇게 참 교제를 하는 게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 솔직히. 이거는 세대를 초월해서. 이거는 춘향이가 변학도에 수청을 들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얘 그 과즙 세연인지 뭐 과즙 육즙 수준인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 방시혁이 72년생이에요? 그럼 저보다 이제 한 살이 어리네. 아무튼 씨발 뭘 54시나 53시나 50보 100보지. 그리고 50대가 돼가지고 20대랑 연애하는 게 그거는 좀 그건 아니지. 진짜 변학도가 춘향이한테 얘 총을 들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20대가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런 20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굽니까, 유진세들, 응? 이 어마어마한 자산가, 그 다음에 본인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조물주와 같은 사람이에요, 방시혁이. 근데 들이받았어, 이 바보들이. 응? 다 떠나서 들이받았잖아요. 그 얘들이 멍청해서 이러는 건가?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갖고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나이 씨발 인생 조지고 싶어. 근데 방시혁 밑에 붙어 있으면은 인생 진짜 뭐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응? 진짜 수천억 원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들이받았어. 그 왜 그럴까? 아니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얘네들이 왜 그럴까? 아니 뭐가 화가 나서 이랬을까, 얘네들이. 얘들이 분노한 이유가 뭘까?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도 방시혁하고 들이받는 이유가 뭘까? 이 정도 생각은 같이 해줘야 우리가 꼰대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길게 했느냐. 이게 지금 세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유진스 사태를 놓고, 자, 4050이 보는 시각하고 2030이 보는 시각이 극적으로 갈려요, 지금. 2030은 민희진과 유진스를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50은 방시혁을 절대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팩트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연예가 중계도 아니고, 뭐 연예 전문제가 평론가도 아니고, 문화평론가도 아니고, 그걸 제가 뭐 갖고 뭘 연구를 해볼 이유가 없죠, 저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런 세대 간의 격차가 발생을 하는지. 한 가지 사건을 놓고 4050과 2030 간의 격차가 왜 발생을 하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성찰적으로 봐야 돼요. 특히 민주당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번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2030 아까 지지율 문제 그 말씀 드리려다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유진스 문제. 요즘 또 핫하기도 하고 해서 20대에서 25.5%가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싫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MBC 여론조사에서는 13% 윤석열 지지율이 13%가 나왔어요. 근데 이걸 뭐 이재명 대표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를 볼 수는 없는데 2030과 70대가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초대하고 싶은 70대 25.5%, 이재명 대표를 초청하고 싶은 20대 25.5%.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 기성세대는 진지하게 성찰을 좀 해보자는 거야, 저는. 왜 2030 애들은 민희진과 유진스를 지지하고 방시혁을 혐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결론이 아니라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이들과의 생각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은요, 다음 대선 때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2030이 우리를 지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뉴진스와 민희진의 목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봐야 되지 않겠나? 민주동에서. 저 20살, 16살 어린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막강한 문화 권력자, 지금 문화 권력자죠, 방시혁은. 방시혁 소유 주식이요, 재벌까지 포함해서 이건희 이재용 이런 애들까지 포함해갖고 대한민국 10위래요. 어마어마한 재벌이에요. 이런 재벌에게 왜 20살, 16살 아이들이 무모하게 덤벼들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왜 저러는지. 그냥 그 밑에서 과자 부스러기 주워 먹으면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러는 건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이들하고. 응? 조카들, 아이들하고. 얘네들이 왜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20대 때 명절 때 되면은 좀 짜증났죠? 가기 싫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들 만나기 싫었죠? 그거 왜 싫었습니까? 여러분들 20대 30대 때 명절 때 되면 짜증났잖아요. 그거 왜 가기 싫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꼰대 어르신들, 지금 정금자 어르신들 그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자, 전하는 말씀 듣고요. 오늘 여론조사 얘기 너무 길게 됐네요. 예. 다음 소식. 예. 오랜만에 북핵 관련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1시간을 해버렸네. 씨.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거 아무리 명절이라도.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이슈가 터졌는데, 예. 이거 뭐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대부분은.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질 않아요.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북한이 또 핵무기 만들었나 보다. 이런 얘기를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와, 이 북한이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를 했어요. 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를 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북한이 우리가 핵폭탄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대놓고 알려준 거예요, 서방 세계에. 다 알려줬겠어요? 일부만 보여줬겠지? 근데 공개된 시설 자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근데 뭐 추석 때여서 그런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이거 잘 알지도 못해요, 제가 볼 땐 북한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우라늄 농축 이 시설이 왜 중요한 문제인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엄청난 역사가 있는데, 이런 진짜 명강의를 또, 예? 이거를 제가 한 5분 안에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 제가 여기 또 전문가 아닙니까? 책도 한 2권 썼어요. 지금 이제 절판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볼 수는 없는데, 예, 북한의 미사일 전략, 핵과 한반도, 뭐 이런 책을 썼다가 이적 표현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쇠고랑을 찼습니다, 제가. 예. 저는 있는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쇠고랑이래, 씨발. 이놈의 나라는 진실을 얘기하면 쇠고랑이야. 그 당시 제가 책에서 주장했던 바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핵무기를 만드는 방식은 크게 보면 2가지예요. 예, 그 원자료를 돌려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제 핵 폐기물, 플루토늄이죠. 이걸 재처리해가지고 핵탄두를 만드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생우라늄을 농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라늄을 그냥 캐가지고 이걸 농축을 해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이제 언제 터졌냐면 80년대, 그게 86년인가 7년인가? 제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북한의 인공위성이 영변에 보니까 북한이 원자로가 있는 거예요, 원자로가.
어? 북한 인공위성이, 미국의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면서 감시를 하는데, 영변, 그 유명한 영변 핵시설 여러분 기억이 나죠? 쭉 가다 보니까 영변에 북한이 원자로가 있는 거야. 시험용 원자로이긴 한데, 원자로가 있는 거예요. 야, 이러면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미국이 발칵 뒤집힙니다.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레이건이었죠. 예, 레이건이, 야, 이거 어떡하냐? 북한이 핵 개발하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미국이 하는 짓은. 핵을 개발하기 전에 가가지고 폭격해가지고 이제 박살을 내야죠. 어? 뭐 네이비 실이 들어가건 뭐 님이 실이 들어가건 뭐 하여튼 뭐 다 들어가가지고 박살을 내는 게 이제 미국의 방식이야. 뭐 이라크에 예컨대 후세인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그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 개발하다가 다 훅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 개발하기 전에 심지어는요. 이거는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그 소설에도 아마 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썰이 있어요. 박정희가 이제 맛이 간 게, 미국 애들이 박정희가 독자적인 핵 개발한다고 깝치니까, 야, 쟤 보내. 그래갖고 김재규를, 주한미 대사가 김재규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김재규가 암살을 한 것이다. 그래서 김재규는 지가 암살을 하고 나면 지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 왜? 미국에서 시켰으니까. 그리고 박정희가 핵 개발을 해가지고 총 맞아 뒤졌다라는 뭐 그런 썰도 있어.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많은 독재자들, 많은 그 제3세계 지도자들이 핵 개발하다가 그냥 한 번에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시 레이건이 야, 북한이 지금 영변에서 원자로를 돌리고 있다? 이걸 알면은 영변을 폭격을 하고 뭐 김일성을 어떻게 했어야지.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합니다. 그때 이제 북미 대화가 처음 시작이 돼요. 미국 역사상 가장 강경한 이른바 뭐 그 신보수주의 정권이라고 그랬죠. 가장 강경한 보수 정권이었던 레이건이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하고 미국하고 대화를 안 했어요. 심지어는 미국의 외교 지침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유엔이나 이런 데 가갖고 북한 외교관을 만나면 무조건 쌩까라. 절대 아는 척하지 마라. 라는 외교 지침이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을 한국 전쟁 이후에 취해왔어요. 그런데 레이건이 처음으로 북한하고 대화를 합니다. 핵 문제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김일성을 제거하기도 힘들 뿐더러 북한의 시설을 폭격해가지고 군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이미 80년대에 미국에선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유명한, 지금 우리나라 뭐 그 전술핵 무기 가지고 뭐 윤석열이 미국 가가지고 자꾸 뭐 헛소리 하고 있잖아요. 뭐 전술핵 뭐를 우리한테 뭐 재배치를 하자, 응? 뭐 핵, 뭐 핵우사, 뭐 뭡니까? 핵 뭐를 공유하자, 뭐 개소리 하고 있는데, 전술핵 무기 쳐서 9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91년도에 미국에서 부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레이건의 후계자 부시가 전술핵 무기 철수를 해요. 왜? 여기 핵무기가 있으면 잘못하면 핵전쟁이 나니까.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합의를 하게 됩니다. 노태우 정권 때, 군사 정권 때. 그때 뭐 막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뭐 그 공연단이 나훈아 씨가 막 평양 가고 북한에서 막 내려오고 응? 그런 기억이 날 거야.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면서 통일되냐 안 되냐? 그러면서 노태우가 북방 정책이라는 걸 내놔요. 노태우가 무슨 큰 뜻이 있어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 당시 뭐 소련이 붕괴되고 뭐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가고 막 복잡한 상황도 있었지만은 북한하고 대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북방 정책이라는 걸 들고 나온 거야. 그런데 남쪽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김영삼이 집권을 했죠. 근데 김영삼이 약간 또라이잖아. 뭐 김영삼 좋아하는 이동영이 같은 그 얼치기 평론가들도 있는데 아니 뭐 영화도 나온다고 그래요. 김영삼이 하나회를 해체했다고 무슨 대단한 영웅인 것처럼 서울앨범 만든 제작진이 그런 걸 영화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아니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등신 대통령 중에 하나가 김영삼이에요. 아무리 윤석열 같은 더한 등신이 나왔다고 해도 김영삼을 찬양을 합니까? 그것도 진보 유튜버라는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뭐 김영삼은 뭐 금융실명제를 잘했다라는 둥 뭐 개혁을 일사불란하게 했다라는 둥 개소리 하고 있네.
그때 왜 금융실명제가 되고 하나의 해체가 되고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냐 하면은 세계화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 시장을 미국이 개방시키려고 압력을 넣으니까 금융실명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김영삼이 개혁 대통령입니까? 그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기회가 될 때. 응? 아니 근데 이동영인가 언젠가 제가 방송을 보는데 그 개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갖고 김영삼이 뭐 미친 짓거리를 하는 동안 미국이 클린턴이 야 북한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93년도 4년도야.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마. 93년도 4년도 그 핵위기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려는 둥 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민주당 애들이 북한을 치려고 그랬어.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개전 무슨 뭐 하루 만인가 무슨 몇 시간 만에 무슨 600만 명이 죽나 뭐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이 개박살이 나는 결과가 나왔어. 뭐 이기긴 이긴다고 하는데 미국도 아주 만신창이가 되는 거지. 그래갖고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제네바 합의라는 게 채택이 돼요. 응? 북미 제네바 합의라는 걸 클린턴이 북한하고 합의를 합니다. 김일성하고. 김일성이 아니죠. 김정일하고 합의가 된 거죠. 김일성 94년도에 사망을 했으니까. 김정일하고 합의가 돼서 2003년도까지 자, 어떻게 정리가 된 거냐면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니네들이 계속 가동을 하면은 니네가 시험용 원자로라고 하지만 어쨌건 플루토늄 그 폐기물이 나올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니네들이 핵무기 만들려는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야 그게 아니다. 우리도 원자로를 만들어야 전기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냐. 근데 니네가 무조건 못 만들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냐. 이러면서 협상을 하다가 미국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로를 만들어줄게. 그 대신 경수로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는 핵 개발하지 마라. 라는 게 제네바 합의예요. 우리가 북한에다가 원자로를 만들어줄 테니 발전소를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 여기서 전기 쓰고 니네는 핵 개발하지 마. 그래서 북한에서 어떻게 했느냐? 콜했어요. 그래? 야, 우리가 핵무기 만들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전기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니네가 만들어준다니까 우리도 땡큐다. 그러면 니네가 만들어줘라. 이래가지고 합의된 게 제네바 합의고, 2003년까지, 그러니까 93년도에 합의를 했는데, 2003년도까지, 미국에서 경수로 원자로를 만들어줄 테니까, 북한에다가, 영변에다가 만들어줄 테니까, 니네는 핵 개발하지 마. 이렇게 합의가 돼서 북한이 핵 개발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2003년도까지 미국에서 안 만들었어요. 토닦기 공사만 해놓고 공사를 아무것도 안 했어. 2003년도가 다 다가왔는데. 그런데 이제 클린턴에서 대통령이 부시로 바뀌어요. 근데 부시가 이제 보니까 이거 골 때리게 된 거야. 아니, 이거 북한하고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이거를 이행을 안 하면 엄청난 위약금을 물게 돼 있었어요. 북한한테 어마어마한 경제적 보상을 했어야 돼. 2003년도에. 그리고 북한은 이제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야, 니네가 합의를 이행하면은 우리는 뭐 원자로가 생기니까 좋고,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니까 좋고, 안 하면은 우리는 위약금 받겠다.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시찰단이 갑니다. 2002년도인가. 지그프리드 해커라는 미국의 유명한 핵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었다. 자기가 봤다. 그러면서 판이 깨진 거야, 이게. 응? 야, 그러니까 부시는 게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봐라. 니네가 핵 개발 안 한다고 그러더니 니네 우라늄 농축 시설 만들었지. 그러니까 제네바 합의를 니네가 깬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합의 안 지켜도 돼. 그러면서 2003년도에 북미 합의가 깨지고 전쟁 나기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참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제가 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 2003년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10분 정도 이걸 압축을 해냈어요. 이런 천재평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들. 복 받은 줄 아세요. 다른 채널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이거 10분 만에 압축해냈어. 내가 30년 얘기를. 이게 책 2권 얘기해. 책 2권.
물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날 때. 근데 이걸 10분 만에 제가 딱 압축을 해드린 거야. 책 2권을. 아유, 빨리 복채나 좀 내요. 어? 이 정도 썰을 풀었으면은 진짜 슈퍼챗을 쏘는 게 인간의 예의 아닙니까? 어? 예의가 없어, 사람들이. 자, 그러고 나서 2003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요, 북한에서 죽자 사자 핵 개발을 합니다. 그래갖고 ICBM 개발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남쪽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하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걸 아나? 트럼프가 이게 한번 들이받으려니까, 야, 이거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뭐, ICBM이 날라가, 막 미 본토에 핵탄두가 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쓱 시켜가지고, 트럼프가, 야, 그 올림픽 이런 거 한번 해봐. 그래갖고 남북관계가 좋아진 거야. 그리고 트럼프도 그 하노이에서 뭐 2차례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죠.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거하고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깨진 거야, 이게. 깨진 거야.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만은 할 수는 없지, 이거는. 뭐, 미국에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건 이 상황을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미국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북미관계를 더 악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잘못했던 것이. 그 당장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로 가다가 완전히 판이 깨져버린 거지, 이게.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망가지고 미국도 개판이 나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사이에 북한은 뭐를 했느냐. 자,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자, 북한 핵 심장 공개, 풀 가동 때 핵탄두 10개 생산. 5월에님 좋은 강의네요. 고맙습니다. 자, 남북관계가 그렇게 깨지고 북미 하노이 회담이 깨진 이후에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명분이 되잖아, 이제는. 경남도민님, 북한이 핵포기 못하는 이유 우크라이나처럼 될까봐 절대로 핵포기 안 하고 계속해서 핵 개발. 빵순이님, 오늘 개그 하신다며 북한 핵 이거 개그 맞죠? 이런 게 다 재밌는 거예요. 그냥 웃기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뭘. 꼭 개그를 해야 돼. 그래갖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가 깨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라늄 농축 개발을 한 거예요. 진희님, 우리 짱님 내공 장난 아님 인기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 사진 보세요. 이게 원심분리기예요. 원심분리기. 여 끝이 보이세요, 지금? 꼼시꼼사 꼼수노님. 추석 핵 특강비. 싸다요. 이게 엄청 싼 거예요, 지금. 이게 원심분리기.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죠? 근데 끝이 안 보여요, 지금 끝이. 이파리님도 감사합니다. 끝이 안 보여, 끝이. 자, 이 기사를 보시면은요, 통상 2000개의 원심 분리기에서 연간 40kg의 HEU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매년 200에서 240kg의 HEU를 확보할 수 있고요. 핵탄두 한 개 만드는데 25kg가량 핵물질이 필요한데 플루토늄이 매년 8개에서 10개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의미다. 그래서 2000개당 핵탄두 한 개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2000개예요? 그냥 이 사진만.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여기만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이게 여러분이 2000개로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사도 제가 볼 때는 한심한 기사야. 이게 꽝대가리 저는 기사라고 봅니다. 아니,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진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1년에 10개 정도 만들 수 있을 거래요. 2,000개면 10개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것만 이게 2,000개야 2만 개는 되겠네. 원심 분리기가 여기 보이는 것만 2만 개는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 1년에 100개씩 만든다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저기만 있으라는 법이 있어요? 저기에만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냐고. 게다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들 이건 아마 그 학창 시절에 뭐 지리 시간이나 이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60%가 북한에 매장돼 있어요. 응? 여러분 지리 시간 이럴 때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텅스텐 매장량의 40%가 북한에 매장이 되어 있고요. 우라늄 매장량의 60%,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60%예요. 히토리는 더 많고, 히토리는 80%가 매장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왜 저 우라늄 농축 시설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아까 말한 뭐 원자로를 통해 갖고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방식은 눈에 보일 뿐더러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예, 유니웨버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우라늄 농축 방식은요, 그냥 우라늄을 캐가지고 그 우라늄 그 원석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저 지하시설에서. 근데 전 세계에서 우라늄이 제일 많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죠? 북한의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도 모르시죠? 사우디보다 더 많아요. 북한의 석유 매장량. 텅스텐 아까 40% 말씀드렸고, 마그네사이트도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라늄, 히토리는 전 세계 매장량의 80%가 북한에 매장돼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예. MS 임비셔블님, 예, MS 임비셔블님, 난생 처음 슈퍼챗 강의 잘 듣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첫 슈퍼챗을 저한테 쏴주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남북 대결하면 살아야 됩니까? 제가 오랫동안 통일운동을 해왔고 북한 문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참 우리의 이 반북의식, 예, 썩어빠진 이 냉전의식 때문에, 낡고 낡은 냉전의식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북한에 있습니다. 옛날에 그 여러분 기억나시죠? 정주영 회장 소떼 몰고 북한 방문했죠. 북한하고 이제 북한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MOU를 맺고 내려왔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려와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국민 여러분, 평양이 기름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정주영 회장이. 평양이 기름 위에 둥둥 떠 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약간 옆으로 돌았지만은, 아무튼 북한에 어마어마한 양의 우라늄이 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요, 핵탄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이 뉴스가 심각한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핵탄두를 무제한으로 양산할 수 있는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갔다, 북한이. 자, 핵탄두를 뭐하러 대량 생산을 합니까? 여러분, 대량 생산할 이유가 없죠. 미국을 목표로 해서 혹은 한국을 목표로 해서 핵탄두를 개발한다, 핵무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한국에, 그러니까 남침을 하려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핵무기 몇 개쯤 개발하면 되냐면은 한 두세 개 개발하면 돼요. 많이도 필요 없어. 그냥 쏘면 돼. 두세 개 쏘면 끝나요. 그럼 미국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핵탄두를 개발한다. 그럼 몇 개 정도가 필요하냐면 400에서 500개면 돼요. 400개에서 500개의 핵탄두가 있으면은 미국 본토를, 미국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수가 있어. 그냥 미국이 없어지는 거야. 400에서 500개 정도 만들면.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핵탄두 숫자는 400에서 500개 정도로 제한을 해요.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신경을 쓰는 건 뭐냐 하면은
운반 수단, 예컨대 뭐 대륙간 탄대 미사일이랄지 전략 폭격기랄지 항공모함이랄지 이런 걸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지 핵탄두 숫자를 늘리진 않아요. 중국에서는. 왜? 더 늘릴 이유가 없으니까. 결국 미국이랑 전쟁하려고 혹은 러시아랑 전쟁하려고 핵무기 가진 나라랑 전쟁하려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잖아. 그럼 500개면 충분한 걸 1000개를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입장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핵무기를 대량 생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 생산을 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미국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응? 한 4, 500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대량 생산하려고 그러겠어? 팔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상식이잖아. 아니, 이 부르는 게 값인 걸 가지고 있는데 팔아버리면 되지. 자,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는 북한이 핵 기술, 핵 능력, 핵 물질, 핵 무기를 제3세계로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 골치 아프지. 이걸 어떻게 봉쇄를 하냐고. 봉쇄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은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국가라는 걸 미국이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을 해왔어요. 뭐 러시아나 중국하고 달라. 얘네들은 한다면 한다니까 그냥. 그래서 북한이 지금 왜 이걸 공개를 했느냐, 김정은이. 왜 공개했겠어요? 미국에 지금 대선하고 있잖아. 대선 토론회 하잖아. 이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당장 미국 대선 후보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북핵 이슈가 이제 커졌죠. 미국 대선 때 당장 큰 문제가 됐죠. 당장 큰 문제가 됐잖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대선 후보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특히 트럼프는 좋은 카드 줬죠. 야, 북한에서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너 핵 개발을 하고 있고 우라늄 농축 시설이 개발이 됐는데 해리스,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냐? 해리스가 뭐라고 그럴까요? 카멜라 해리스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여기에? 자, 북한이 저렇게 제가 한 얘기를 그대로 하면 돼요, 트럼프가. 야, 지금 봐라. 나는 북한 김정은을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그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니네 바이든이 집권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 해결 못해가지고 북한이 핵개발까지 하게 된 거 아니냐. 저 어마어마한 양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를 해서 대량 생산을 할 텐데 앞으로 핵물질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리고 저 시설이 다 지하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질문했을 때 카멜라 해리스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폭격하겠다 그러겠습니까? 폭격하겠다고 그러면 망하는 거죠. 해리스는 대통령 못 됩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노리는 거예요. 뭐 트럼프를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 이걸 던져놔 버리면은 해리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군사적으로 이걸 해결하자? 이건 자칫하면 공멸이 된다. 이건 내가 지금 즉각적으로 대화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왔잖아.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어.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이 이슈를 던져줘가지고 해리스가 됐건 트럼프가 됐건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해리스도 대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도록 만들고 트럼프도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북한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저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감정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뭐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북한이 외교술 하나는 우리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이러면 또 새고랑 찰지 모르겠는데요. 그 객관적 사실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민주진보 진영 내에서도 뭐 트럼프가 되면 좋다. 뭐 해리스가 되면 좋다. 뭐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되면 좋다라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어쨌건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좋게 개선을 해왔으니까 트럼프가 되면 좋겠다. 근데 공화당이야. 막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 제가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릴게요. 아무나 돼도 상관없어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요.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를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이익,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미국은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큰 차이가 없어요. 방법론의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국은 자기네 나라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해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사실 뭐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더 큰 변수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죠. 그 변수를 지금 만든 거죠, 김정은이. 자, 우리 지금부터 핵무기 대량 생산할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야. 그 미국에서 답을 해야죠. 답을 하겠죠. 자, 오늘 뭐 오래 했네요. 예,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찬업TV 여러분 보시는 보람이 느껴지죠? 이 명절 때 이런 정말 수준 높은 평론을 듣게 되실 거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이 나 있겠습니까? 저라는 말씀 보내드리고요. 좀 요 얘기를 마무리하는 얘기를 좀 보내드리고, 그 조가는 건 내일 할게요. 예, 뭐 내일도 뭐 특별한 이슈가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예. 오늘 또 조를 안 까니까, 예, 제가 조밭을 안 매니까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건 뭐 시간 날 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조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핵폭탄이 터지게 생겼는데. 그 조는 아무 때나 까면 돼.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거지 뭘 의미도 없어요. 내일 깔 테니까 내일 와가지고 보세요.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예, 오늘 한동훈이 쥐뿔도 모르는 새끼가 한심합니다. 한동훈이 오늘 한 얘기, 이 얘기에 대한 논평 해드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윤석열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국내 정치에 이게 미칠 파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우라늄 시설 공개에 한동훈 굴종 외교가 만든 현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한동훈이 과거 대북 대중 굴욕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그 오세훈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각한 도발이다. 한동훈이 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뭘 한다고 네가 검사 나부랭이 새끼가. 그 쥐뿔도 모르는데 숟가락을 얹어. 공부를 형한테 하고 가서 써야지. 이 무식한 새끼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대놓고 공개했다. 과거 대북 대중 굴욕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진다.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다. 정쟁과 방탄에만 매몰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정상과 상식의 범주에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이런 이승복 어린이 같은 방공웅변을 늘어놨습니다. 이게 왜 개소리냐면, 제가 아까 뭐 30년 동안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10분 안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개발한 거, 핵 개발을 재개한 거는 문재인 정부하고 대화할 때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하고 대화가 깨지면서 벌어진 일이야. 트럼프하고 대화가 안 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북한이 핵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어요.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사일 모라토리엄도 선언을 했어. 안 쏘겠다고 그랬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그랬죠. 우리가 새벽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동안 밤잠 설치셨는데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사일 안 쐈어요.
그리고 북한 핵 관련된 이슈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까? 남북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또 북미 간의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한이 미사일 쏜 적도 없고 핵 개발을 한 적도 없어요. 그건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클린턴 정부 때, 부시 정부 때, 레이건 정부 때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 2003년도까지, 94년도에 북미 제네바 합의가, 북미 기본 합의서죠. 예, 북미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 북한이 그 시한이 만료되는 2003년도까지 핵 개발을 했냐고, 안 했다고. 즉,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화였다라는 거예요. 평화였다라는 거야. 자,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적골이 난 거예요. 근데 그걸 민주당 탓이라고 한동훈이? 대중 불종 외교라고? 니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야. 니들이 핵무기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자, 지들이 핵무기 만들어 놓고, 야, 이걸 민주당한테 집어씌우고, 야, 북한이 핵무기 만들었으니까 정금자들 또 세뇌시켜가지고, 지들 집권하고, 예, 김시모님, 김시은님, 야, 발음이 샜나요? 핵가발? 씨발, 너는 핵가발이다, 씨발. 한동훈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니들이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뀐다. 자, 북한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공개를 했는데 미국에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건 간에 이 문제 해결해야죠. 근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북한을 핵 공격할 거예요? 핵가발 쓰고? 그게 가능합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하는 것도 정리가 안 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것도 정리가 안 되는데 미국 애들이 지금 북한을 핵 공격한다고? 그럼 북한에서 가만히 있을까? ICBM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냥 놔둬요? 미국에서? 놔두냐고. 북한이 저렇게 핵 개발을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팔아먹을 줄 모르는데 미국이 그냥 구경하고 있냐고 그거를. 결국은 저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 문제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외교적 해법.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뭐 반국가 세력이 어떠니 뭐 자유민주주의를 뭐 수호를 해야 되느니 북한이 무슨 인권을 탄압하고 있느니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외교적 해법을 추진을 합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니들이 지금 걸림돌이야. 박정희처럼. 정권 바뀌고 나면은 제가 볼 때 미국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즉 큰일 났거든. 해결 방법이 없잖아. 제가 장담을 하건데 누가 대통령이 되건요. 미국에서. 해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면요. 되건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윤석열하고는 손절합니다. 윤석열이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어요? 뭐 종북이 어떠니 뭐 반국가 세력이 어떠니 이따위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년에 가가지고 야 북한이랑 대화하자.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협상하자. 이게 가능하냐고 지금. 니들이 다 무덤을 판 거야 지금. 그걸 떠나서 일단 북한에서 안 받아줘요. 윤석열은. 이런 등신하고 무슨 대화가 돼요. 술이나 먹고 오줌이나 싸지. 평양에 와가지고. 그래서 북한에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 그대로 통미봉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통일봉남, 통미봉남이 돼. 일본도 니네를 버린다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 개발 일수가 동아시아에서는 제일 커요. 왜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겠어.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어.
그리고 일본 애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좀 개발을 하고 싶어요, 지금. 지금 고이즈미, 예, 블루나인님 감사합니다. 최평의 고급진 강의 처음으로 슈퍼챗 아유, 감사합니다. 어설프네요. 예, 최악의 김영삽 언급 공감. 고이즈미 아들이 지금요, 뭐 약간 논란에 있는데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러분, 고이즈미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첫 정상회담을 했던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관계 정상화하려고 그러니까 일본이 먼저 갔어요. 자기들이 알박기 하려고. 응? 네코코네코님. 예. 펑클 색좌. 예, 그 사람이에요. 고이즈미 아들. 펑클 색좌. 지금 42살인데 일본도 지금 너무 자민당의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젊은 애를 시킬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일본은 지금 물밑에서 기시다 때부터 대화를 하고 있어요. 북한하고. 계속 조율 중이야. 먼저 가려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하고 뭐 한동훈이는 대한민국은 지금 국제적 글로벌 왕따가 될 상황이에요. 글로벌 왕따가. 근데 이게 뭐 헛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무식한 놈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고 있으니 책 한두 권만 읽어봐도 어느 정도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꼼시꼼사 꼼수노님, 물오르는 12시에 엔딩 요정되는 최평 특방 가나요? 아이씨, 12시 4분이잖아. 그냥 여기 끝! 이제 끝! 예. 꼼시꼼사 꼼수노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만할래요, 이제. 아, 힘들어. 명절 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자, 저한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뭐 앞으로 얘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예, 저는 또 내일 10시 30분에 또 하니까. 예, 지금 연휴 때 방송해 주는 것만도 좀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연장 방송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할 일 거의 다 했어요. 예, 한동훈 병신 새끼다. 뭐 이 얘기하고 끝난 거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예, 저는 또 내일 10시 30분에 요 관련된 얘기 또 나오면요.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하도 뭐 방대한 양의 얘기여서 언제 날 잡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휴 첫날인데요. 예, 여러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예, 앞으로 이제 드실 시간이 많습니다. 예, 일찍 주무시고 또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